안녕하세요.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기록하는 태도, 기억은 사라져도 기록은 남는다. 표지를 보시면 낙엽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작가님의 표현처럼 책 페이지를 넘길 때 낙엽이 부서질까봐 조심스럽게 넘기기도 하고, 또 이런 소리가 낙엽 소리랑 비슷하지 않나요? 여는 말이 거대한 참나무도 작은 도토리에서 자란다 라는 글입니다. 가을에 참나무 한 그루에 수천 개의 도토리가 열리는데 그중 하나만 참나무가 되고 다시 열매를 맺기까지 10년이 걸린다 합니다. 과거에 수많은 일과 기억들이 있지만 현재의 나를 만든 건 어떤 방식으로든 남아있는 기록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날의 기억은 나지 않는데 내가 찍힌 옛 사진을 보면 그때 기분이 살짝 떠오르잖아요. 이유는 모르지만 누가 나에게 했던 말 한마디, 얼굴 표정 이런 게 그림처럼 남아있지 않습니까? 요즘엔 핸드폰 셀카를 찍어도 좋지만 글로 일상을 기록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이수현 작가님의 글을 읽고 두 가지 키워드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글쓰기이고요. 다른 하나는 MZ세대입니다. 작가님은 글 솜씨 중에서도 세 가지가 뛰어난데 내면과 일상을 관찰하기, 보여주듯 묘사하기, 세 번째가 연관지어 상상하기로 요약하겠습니다. 기록이 의미가 있으려면 습관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 작가님의 서랍을 열어보면 매일 기록한 글들이 넘쳐날 겁니다. 두 번째는 MZ세대들이 각자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들의 고민과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작가님의 글은 순간순간 휘발되는 글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빌드업처럼 꾸준히 쓴다면 차곡차곡 쌓여서 10년, 20년 후에는 참나무처럼 엄청 큰 작가가 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본문 글 뒤에 나오는 사진들도 내용과 연관지어서 전문 작가님이 찍었나 싶을 정도로 좋고 보고 있으면 힐링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오늘은 태양 중에서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학기 강의실에 나갔더니 그는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축하드려요. 나는 악수를 청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글을 쓰셨어요? 분명 타고난 재능이 있으셨겠죠? 그는 수줍게 고개를 흔들었다. 55. 글을 쓰고 싶어 직장인도 할 수 있다는 글 모임을 등록해서 왔어요. 사실 나는 우리 수업 다른 동기들처럼 기발한 상상을 하거나 타고나길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릴 적 많이 배우지 못한 터라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죠. 아내는 가난한 삶이 싫어 어느 순간 날 떠났고 난 혼자 남았어요. 여느 날처럼 조붓한 빈 방에 앉아 소주를 마시는데 라디오에서 시 한 편이 들리더라고요. 그때 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아름다운 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구나 생각하며 말이죠. 무작정 책을 읽고 미친 듯이 필사했어요. 하나라도 더 담고 싶어서 말이에요. 쓰고 싶은 풍경과 색채가 많아지며 내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사람과 풍경, 일상에 대해 기록하는 지금 이 순간 저는 미치도록 행복해요. 매일 꾸준히 분량을 정해 글을 쓰던 것이 한 편이 되고 두 편이 되고 지금까지 수백 편이 되었죠. 글을 쓰는 사람은 평생 머리에 태양을 지고 가야 하는 삶이에요. 아무리 뜨겁고 힘이 들어도 타오르는 창작열로 묵묵히 자신만의 작품을 써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기록하는 그는 달뜬 표정이었다. 사소한 일일지라도 꾸준히 써내려가는 마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꿈에 대한 열망으로 꾸준히 삶의 관성을 이어나가는 자랑스러운 나의 동기. 그의 뒤에서 태양이 환하게 빛났다. 1인용 밥솥 해시태그 자취방 붐비는 지옥철 아침마다 왕복 3시간의 끔찍한 통근 시간을 매일 겪어낼 자신이 없었다. 처음 입사한 회사는 집과의 거리가 상당한 곳이었고 결국 난 자취를 선택했다. 꽤 깊었던 것도 같다. 25 제대로 된 첫 독립을 시작했으니 이는 익숙한 곳에서부터 지겨웠던 잔소리로부터 혼자만의 몰입을 깨트리는 방해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됨을 의미했다. 짐짓 부모님이 서운해하실까봐 기쁜 마음을 숨기려 했지만 올라간 입꼬리는 내려올 기미가 없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하나부터 열까지 홀로 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다. 몇 평 남짓한 자취방에서도 치워야 할 옷가지와 나오는 쓰레기는 왜 그리 많은지, 사다 둔 식료품은 늘 남아 처치곤란이었고 1인용 밥솥은 하도 쓰지 않아 이미 허옇게 곰팡이가 핀 채였다. 몇 술 뜨지 않은 밥그릇은 그대로 눌러붙은 채 싱크대에서 열심히 발효 중이었다. 회사에 다녀온 뒤 지쳐 쓰러져 자기 바쁜데 갓 지은 쌀밥에 반찬까지 얹어 먹을 여유는 없었다. 그제야 늘 혼자의 몫을 늘 두 사람이 나누어 짊어졌다는 것을 실감했다. 본가에 살 때 어머니는 그림자처럼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시며 내 발걸음을 함께
함께 보조해 주셨으니 돌려야 하는 빨래는 침대 밑에 쑤셔 넣지 말고 바로 세탁기 옆에 놓으라고 했지. 양말은 뒤집어 벗어 놓지 말라니까. 자고 일어난 자리는 개어 놓아야지. 귀에서 돌림 노래처럼 반복되는 뻔한 레퍼토리를 난 한 번도 되새겨 들은 적 없었다. 귀 기울이지 않아도 방은 언제나 외출 전 그 상태처럼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었고 밥상엔 늘 갓 지은 쌀밥과 함께 신선한 반찬이 올라와 있었으며 커피 자국이 말끔히 지워진 옷에서는 상쾌한 섬유유연제 향이 흘렀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일상은 평소처럼 흘러갔고 그렇게 20몇 해가 지났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건 내 오만이자 크나큰 실수였다. 자취한 뒤로는 집밥을 먹어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한 번에 먹기엔 너무 많아 냉동실에 소분해둔 배달 음식을 끼니 때마다 데워 먹는 일도 위장을 쓰리게 만드는 편의점 냉동 도시락도 더는 견디기 힘들었다. 하루만 청소하지 않아도 서로 엉겨붙은 먼지들은 자가 번식을 했고 제때 돌리지 않은 빨랫감에서는 쉰 냄새가 났다. 제대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해 윤기가 사라진 머릿결과 듬성듬성 빈틈이 보이는 두피는 더욱 초라해 보였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엉망이 된 자취방에 홀로 앉아 있으니 울음이 터져 나왔다. 늘 내 주변에 계셨던 어머니의 존재가 더욱 크게 다가왔고 스스로 무력하게 느껴졌다. 언젠가는 분명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해야 할 텐데 누군가의 보조를 떠나보내며 떳떳하게 두 발로 서 있을 수 있어야 할 텐데 독립 전 나를 믿고 자취를 허락해준 두 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믿음과 마음에 부응하지 못한 느낌이었다. 그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후 눈에 보이는 곳부터 쪽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1인용 밥솥 위엔 쓰지 않을 땐 코드 꼭 빼놓을 것, 싱크대 옆엔 설거지는 바로 간이 서랍 옆엔 1단은 속옷, 2단은 상의, 3단은 바지 등을 구분해 붙였다. 시선이 자주 닿는 책상 위엔 늘 자신만만하고 당당할 것,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것을 붙여두었다. 가져야 할 자세이자 나를 챙기는 기록을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니 마음이 놓였다.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며칠 뒤 자취방에 방문한 부모님은 한껏 달라진 나의 공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다. 좁은 자취방에 붙여진 알록달록 쪽지 앞에서 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보조해 주셨던 누군가의 손길과 발길 그리고 마음을 느낀다. 오늘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을 눈에 보이는 곳에 기록해두는 것, 스스로 챙겨야 하는 일들을 활자로 남겨두는 것, 이는 결국 생명력 있는 의지이자 자신감 혹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 비로소 난 세상 위에 두 발로 서 있다. 오롯이 혼자지만 든든하다. 미어캣의 수상한 취미, 지하철. 이것도 참 재밌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 후기 보겠습니다. 쓰는 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낡고 초라한 일기장에서 시작된 나의 시절은 사각사각 연필 소리만이 채우던 밤으로 사랑과 아픔의 시절을 쓰던 마음으로 그리운 이에 대해 적어내려가는 아득한 호흡으로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끝없이 걷도록 하는 힘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란했던 계절을 담아내면 마음이 한동안 고요해졌고 그 문장을 건너며 나는 자주 행복해졌습니다. 쓰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쓰는 일은 모두에게나 주어진 공평한 일이자 스쳐 지나갈 모든 계절을 낱낱이 감각하는 것이니 활자의 추억과 함께 해주신 독자분께 감사를 전하며 게으르지 않은 작가로 당신 곁에 머물겠습니다. 당신의 뜨거운 문장이 되어. 에세이라서 짧지만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평소 읽는 속도를 보면 2시간이면 충분한데 일주일 내내 읽었습니다. 그만큼 힘을 빼고 툭 튀어나오는 문장 하나하나가 울림을 주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생각할 거리를 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글쓰기를 하고 싶은데 왜 써야 하는지, 어떻게 글을 남기고 일상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MZ세대에게 책을 선물하려는 분들에게 추천하겠습니다. 마음 공부, 몸 공부, 사람 공부로 온전하고 완벽하고 튼튼하고 강하고 정답고 조화로우며 행복하십시오.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